안녕하세요. 다이브살입니다. 오늘은 몇 달 전에 형수님이 먼저 시동생과의 영적 대화 상담을 나누신 후에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아들과 두 번째로 영적 대화 상담을 나누셨던 사례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슴속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엄마에 대한 원망을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승에서 엄마와 너의 이렇게 짧은 인연이 아쉽고 원통하다. 부디 다시 황제로 태어나 새 옷 입고 훨훨 날아 극락왕생을 하여라. 이제 엄마는 너를 가슴에 품고 너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남은 생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살다가 너의 곁에 가련다.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한테 실망하고 화를 내도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엄마는 알아. 엄마는 언제나 너의 편이었어. 얼마 전 엄마 꿈에 함께 온 여자친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먹던 약인데 엄마도 힘들 때 조금씩만 드시라고 약을 주었는데 그게 무슨 약이었는지도 궁금하구나. 아들은 저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엄만 날 너무 철없는 어린애처럼 여겼어요. 난 그게 슬펐고 속상했어요.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난 늘 생각하며 살았고 반성하면서 살았는데 엄만 늘 자기 인생이 중요했으니까요. 나의 철없음이 그리고 소박한 관념들이 엄마 맘엔 안 찼을 게 당연하겠지만 나는 늘 새롭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는 걸 알아주세요. 엄마 인생에서 내가 있긴 있었을까? 우리 엄마, 만인의 연인, 만인의 영웅. 대단한 나의 어머니셨죠. 저는 그 모습도 사랑했어요. 너무 멋진 우리 어머니. 끝도 없이 아름다워지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엄만 또다시 엄마의 삶 속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왜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했을까요? 어머니의 편협함 때문이에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어머니다워요. 막내 아들은 이제 자유로워요. 아드님은 여기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짠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슬픔, 울먹임, 애틋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술을 무척 많이 드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은 그것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만수무강하세요. 하면서 아버지의 수명을 걱정했고 아버지의 수명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후세계에서 영혼들의 이성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아들의 영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게 왜 궁금하시죠? 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꿈에 함께 왔던 여자와 꿈속에서 준 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여자에 대해서는 알만한 친구, 정들었던 친구라고 말해주었고 약은 평범한 약이 아니라 마약 성분이 있는 약으로 느껴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일종의 피로회복제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멋쩍게 웃어 보입니다. 아들은 생전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 댁의 아드님과 여러 차례의 영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드님은 성격도 좋고 매번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습니다. 외모는 완전 훈남이셨고 성격 자체가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름을 부르며 누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잘 응해주셔서 대화하면서 제 마음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고 즐겁습니다. 했더니 아들의 영혼은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칭찬해 주는 걸 무척 좋아했고 칭찬 한마디에 또다시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장가를 갔으면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평소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꿈에 함께 왔던 여자는 누구였는지 다시 묻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귀신들은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제가 더 물었지만 그날 대화는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형수님께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들은 생전에 늘 귀신들이 보인다고 괴로워했었고 하도 보이니까 차라리 귀신들하고 친구하기로 했다고 형수에게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윗 옷 주머니에서 마약 성분의 약들이 나와서 참 이상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하시냐며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중적인 스페셜 영적 대화를 신청해 주셨고 저는 세 번째 영적 대화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댁의 아들이자 시동생 영혼과 일반적인 영적 대화가 아닌 좀 더 집중적인 방법으로 여러 날을 준비하여 세 번째 상담을 해드렸고 이분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귀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과 어머니 꿈에 함께 보인 여자는 보통의 여친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던 여자가 죽어서 아들 곁에 붙어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영계에서 다시 만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아들 옆에 붙어 지낸 것이 30년이 넘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 확인해 보니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귀신들이 보여서 괴롭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가족분들은 귀신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모르셔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정신적으로 시달려 오면서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아무도 자신의 괴로움을 몰라주고 여자를 만나도 끝에 가서는 잘 안 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여러 명의 영가들이 계속 보이니까 잘 수도 없었을 테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제가 스페셜 영적 대화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살아생전에 겪었을 일들을 잠깐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엎드려서 아들을 갖고 장난치는 여자 혼신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 회색빛이 섞인 체구가 작은 고양이와 아주 작은 초미니 사이즈의 히터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은 여럿이었고 그 중에 곱상한 여자 혼신은 언제나 아들 옆에 착 붙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잘나고 훈남이었는데도 어떤 여자와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움과 외로움을 밤마다 술과 약에 의존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했더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와 형수께선 눈물을 흘리시며 놀라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고양이들을 키우며 자랐고 그 중에는 몸집이 작은 편인 회색빛이 섞인 고양이가 있었으며 초미니 사이즈의 난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과음을 걱정했었고 자신은 결혼을 했어도 못 살았을 것 같다고 했으며 형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 외모가 아들의 말처럼 30대 못지않은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운 외모이시며 만인의 연인, 만인의 영웅, 우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하고 멋진 여장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날 영적 대화로 가족분들은 그동안 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드님은 계속해서 저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셨지만 영혼이 느끼는 시간과 제가 느끼는 시간 차이 그리고 에너지 소모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피로감 때문에 저는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전생도 영적 대화도 금방 바로바로 쉽게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도의 영적 에너지와 체력을 필요로 하고 정확한 사진과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대화와 전생 상담 시 필요한 사진은 선명도가 아주 좋아야 하며 증명 사진을 미리 택배로 보내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이브살이었습니다.